40년 전 이루지 못한 첫사랑, 그때 그는 제 전부였고, 그의 손을 놓쳤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과 사별한 뒤 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아, 이번엔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을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연처럼 찾아온 옛사람과의 재회, 설렘으로 시작된 재혼이 뜻밖의 시련으로 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30년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긴 세월 속에서 홀로 지내던 정유진님. 어느 날 동창회에서 까맣게 잊은 줄 알았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봄날의 꽃처럼 그녀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재회 뒤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의심했다면, 제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첫사랑이라는 이름에 흔들린 이성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재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설렘 앞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문제와 재산 관리의 함정입니다. 재혼을 앞둔 그날, 정유진 씨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재회한 첫사랑 박현수는 여전히 다정했고 그의 따뜻한 눈빛은 마치 시간마저 거스를 듯했습니다. 유진아, 기억나? 우리가 교복 입고 같이 걸었던 그 벚꽃길.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 이번엔 꼭 다시 그 길을 같이 걷자. 현수의 말에는 설렘과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첫사랑의 감동과 40년의 세월이 준 신뢰로 유진 씨는 망설임 없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유진아,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결혼하면 우리 둘 모두의 것이 될 텐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지만 곧 가족이 될 사람의 부탁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며 신뢰를 심어주었죠. 2달만 기다려줘. 계약금만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현수의 숨겨진 빚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빚, 사채, 회사 빚까지. 유진 씨는 자신의 연금과 저축을 동원해 그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갚을게. 라는 말을 반복하며 유진 씨를 안심시켰지만 결국 그녀는 노후를 대비해 준비했던 적금과 보험마저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수는 여전히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연스럽게 유진 씨의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처음에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 빚을 갚느라 저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걱정 어린 말에 유진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3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세요. 서류나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만 믿지 말고 실제 부채와 자산 현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재혼 전 재산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세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재산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재산 문제는 2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친 대가는 단지 재산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으니까요.
재혼 후 찾아온 건강 문제와 간병의 무게. 과연 정유진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감기겠지 하며 넘겼던 기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 건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어 가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정한 목소리로 유진 씨를 깨워주던 박현수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평소 걷던 거리도 힘들어 보일 만큼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당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유진 씨의 걱정 어린 말에도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전 진료 기록을 보니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오래 앓고 계셨군요. 담당 의사의 말에 유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수가 결혼 전부터 중증 폐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결혼 전부터 약은 먹고 있었는데. 병실에 누운 현수의 말에 유진 씨는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유진 씨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첫 번째 약을 챙기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약들, 기관지 확장제를 놓치지 않으려 알람을 맞추고 산소 포화를 수시로 체크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외병원을 다니고 밤에는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밥도 맛있고 현수가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렴이 반복되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산소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도 쓰러지시겠어요. 요양보호를 알아보세요. 딸의 간절한 말에 유진 씨도 간병의 부담을 덜고 싶었지만 바닥난 재정 탓에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매달 걱정거리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늦은 밤 찾아왔습니다.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깬 유진 씨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현수가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유진 씨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 갔을 때 진료 한번 해보세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딸의 간곡한 요청에 병원을 찾은 유진 씨는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재혼 후 간병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라면 어땠을까요? 서로를 간호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의료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진 씨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 현수 아저씨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요. 퇴근 후 찾아온 큰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뭐 먹었어? 라며 밝게 안부를 물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시고 2달 만에 바로 재혼하셨대요. 그리고 이번이 벌써 3번째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에 유진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이혼한 적이 있다라고만 애매하게 이야기했을 뿐 그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도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설렘에 깊이 묻지 않았던 것이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전에 아는 분이 현수 아저씨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현수 아저씨 전 부인 모두 재산 문제로 이혼하셨다고 하네요.
엄마, 혹시 지금 통장이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딸의 물음에 유진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현수가 통장 관리는 내가 해줄게라며 자연스럽게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현수의 건강은 더 나빠졌고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양쪽 자녀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던 자녀들이 점점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년이에요. 그동안 우리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은 너무 속상해요. 큰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유진 씨는 자신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절은 더욱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현수의 둘째 아들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서 보내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니까요. 같은 시각 유진 씨의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도 우리 집에서 보내실 거죠?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양쪽 자녀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추석 당일 오전에는 현수 자녀들과 오후에는 자신의 자녀들과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로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우리 집에는 2시간밖에 안 계셨는데 그쪽 집에선 저녁까지 계시네요. 현수의 며느리가 유진 씨의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양가 자녀들의 단체 채팅방을 달구며 병원비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엄마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왜 엄마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유진 씨의 아들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현수의 큰딸이 나섰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아버지 치료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니들 돈으로 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 돈까지 충당하면서 모든 걸 다 떠넘기려고 해요? 유진 씨의 아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큰아들은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프신 게 죄라도 되나요? 재혼했으면 이제는 한 가족 아닌가요? 엄마라는 분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갈등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과 현수 자녀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떨군 채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상황을 계속 두고 보실 거예요? 이러다 엄마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유진 씨의 가슴을 후려팠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우리 집에 안 와요? 전에는 매주 오셨잖아요. 어린 손주의 순수한 물음에 유진 씨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미안해. 바쁘다는 건 이제 내 할머니가 아니고 다른 할머니가 되신다는 거예요. 손주의 물음에 유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녀들의 마음, 손주들과의 관계, 새로 생긴 가족들과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얽혀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유진 씨의 한숨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혼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날로 깊어지는 정서적 외로움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여전히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잠든 현수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운 건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드라마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현수는 유진 씨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유진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수야, 기억나? 우리 교복 입고 봄날 교정에서 찍은 사진. 그럼 당연하지. 유진이 내가 분홍색 스웨터 입고 찍은 거 말이지? 어머,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재혼이 옳은 선택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현수야, 우리 학창 시절 말이야. 아,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특히 주말은 더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이어온 독서 모임은 유진 씨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모여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죠. 이번 주 토요일에 독서 모임이 있었어. 또 나가? 나는 여기서 혼자 있으라고? 같이 가보는 건 어때? 저번에 좋았잖아. 회원들도 당신 한번 오라고 하던데. 됐어. 난 그런데 가면 어색해서 싫어. 결국 유진 씨는 독서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아침 산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파트 앞 공원에서 친구들과 걷던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어딜 나가? 이제 우리 나이엔 집에 있는 게 제일이지. 새벽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혼자가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뭐가 문제야? 나이든 아줌마들끼리 다닌다고 뭐가 달라? 나도 여기 혼자 있는데 당신만 돌아다니면 내 마음은 어떻겠어? 이렇게 하나둘씩 유진 씨의 일상은 변해갔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유진 씨는 여느 때처럼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슬쩍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했어? 당신 요리하면서 간을 안 봐? 좀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 하는데 당신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집 안 공기가 왜 이렇게 건조하지? 가습기 좀 틀어주면 안 돼. 당신도 여기서 같이 사는 거잖아? 현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유진 씨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항상 묘한 비난과 핑계가 섞여 있었고 유진 씨는 점점 더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싱크대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수는 그런 유진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TV 소리를 더 키우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표정이 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좀 웃어. 나는 그냥 당신을 위해 말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마저 유진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체온이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외로움이라는 것을. 사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상의 작은 기쁨도 가끔 찾아오는 서러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필요했죠. 하지만 현수는 달랐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랐던 거죠. 대화도 교감도 없이 그저 곁에만 있어주길 바라는 사람을.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일상의 작은 자유마저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죠.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그 고요한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 소소한 행복은 불편한 긴장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던 어느 날 아침,
현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유진아, 아침에 그렇게 부산스럽게 움직이면 잠을 못 자. 너 왜 이렇게 새벽부터 돌아다니는 거야? 그날 이후로 유진 씨의 아침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물 끓는 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죄인처럼 숨기려 애써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생활 공간도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던 거실은 이제 현수의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파에 널브러진 신문과 옷까지, TV 옆 탁자에 쌓여가는 빈컵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생활 습관이 다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현수야, 이렇게 정리해두면 찾기도 쉽고 좋잖아. 아, 답답해. 내가 쓰는 물건을 왜 자꾸 치우냐? 너 방식대로만 하려 하지 말고 나도 좀 배려해줘.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해온 유진 씨에게 밤 10시의 식사는 위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먹은 늦은 저녁은 결국 속을 쓰리게 했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걸지도 모릅니다. 유진 씨의 절제된 생활은 현수에게 답답함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현수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은 유진 씨에게 혼란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밤중 속이 쓰려 잠에서 깬 이진 씨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내가 너무 늦게 밥 먹자고 해서 그런 거 아냐? 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속이 조금 쓰려서. 그래, 미안해. 내가 내 건강 생각도 못하고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한 것 같아. 현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유진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평생 쌓아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유진 씨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유진 씨의 생활은 점점 현수를 향해 기울어갔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은 사라지고 규칙적이던 식사 시간은 흐트러졌으며 깔끔했던 집안은 조금씩 어질러져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생활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진 씨는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의 책장 한 편에는 10년 동안 독서 모임 친구들과 함께 만든 수필집이 고이 꽂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며 조용히 몰입하는 시간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유진 씨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글쓰기 특강이 있는데 나 좀 다녀오면 안 될까? 토요일이면 그 아들 내 오기로 했잖아. 그런 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처음에는 다음에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책장 속 수필집은 점점 손길을 잃었고 유진 씨 마음 한편도 점차 텅 비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걷던 산책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격주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이제는 친구들의 연락도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자는 말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상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혼 초기에는 각자의 통장을 따로 관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수가 모든 재정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진아, 너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는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유진 씨는 평생 아껴가며 모아온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타 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 아팠던 건 손녀의 첫 학예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일하게 꼭 오실 거죠? 저 여자 주인공이야. 그럼 우리 은지 연기하는 거 할머니가 꼭 가야지. 유진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내일 우리 미주 발표회 가기로 한 거 잊은 건 아니지? 작년에도 못 갔는데 올해 또 빠지면 미주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미주가 작년에 얼마나 섭섭했는지 할머니는 왜 자기 발표에 안 오냐고 하던데. 현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손녀의 학예회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전학으로 들려오는 은지의 실망한 목소리에 유진 씨는 자신의 삶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실감했습니다. 봄이 오면 늘 그랬듯 진달래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도 현수가 보는 뉴스를 틀어야 했고 자주 가던 음식점도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유진 씨의 일상이 지워져 갔습니다.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2년 전 남편과 재회하고 처음 쓴 일기가 나왔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나는 그저 외롭지 않은 삶을 원했을 뿐인데 이제는 내 삶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현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현수의 건강 악화와 생활 습관의 차이는 두 사람을 점점 다른 길로 이끌었고 대화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유진 씨는 더 이상 서로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유진 씨는 다시 혼자입니다. 현수와 함께한 1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첫사랑이라는 설렘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유진 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침 산책도 재개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상태, 생활 습관의 차이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집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 있으니까요. 자녀들과의 관계, 손주들과의 추억,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보석들입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게 진정한 외로움이라는 거려. 유진 씨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닐까요? 재혼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선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으니까요. 외로움은 잠시 찾아오는 감정일 뿐 그것이 당신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취미든 운동이든 봉사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행복입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